안녕하세요, 디자인시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의 컨셉은 브라보 유어 세컨 라이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김미경 강사님을 참 좋아해요. 요즘 유튜브나 책으로 그분 강연을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60대 이후에 은퇴를 하셨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한 상태고 자녀분들도 다 독립시켰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컨 라이프를 준비해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현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현장의 컨셉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고객님들도 이 은퇴 후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집을 다시 한번 만들길 희망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공간별로 희망하셨던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현관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이 주방부터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이쁜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주방부터 설명을 자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기 때문에 이 공간감이 잘 안 읽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님을 초대해서 집을 소개하는 동선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주거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동양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상시킬 수 있게 이쪽에 보이는 점토질로 만든 벽돌형 타일, 뒤쪽에는 벤치, 그리고 천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현관에서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가 좀 생각이 나요. 뭐냐면 디자인은 디자인시어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최대한 따라갈 테니 유니버셜 디자인을 좀 해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체적인 것, 그리고 연령대 장애적인 제한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살린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보통 말 많이 하잖아요. 고객님께서 현관에서 내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뒷부분에 보여지는 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나가기 전에 신발을 좀 더 편히 신을 수 있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 거울면이 있어요. 여기도 비밀이 있는데요. 천장의 나눔이 공용부로 들어가는 벽지하고의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거울로 분할을 해주고요. 그 라인을 따라서 바닥 타일로 보이는 것과 한번 다르게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 강조를 해서 바닥 타일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왜 이렇게 오래 고민을 했냐면 보통 이 현관에서 거실로 혹은 이 복도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마루굽틀이라 그래서 발로 딛는 디딤돌이 있어요. 예전에는 대리석으로 많이 해놨고 요즘에는 타일로 많이 만들어 놓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바깥으로 빼자니 모양이 이상하고 안으로 들여넣자니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포인트로 만들기 위해서 거울 라인하고 맞춰서 경계선을 구분 지어버린 거죠. 그리고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닥에 보이는 무난한 패턴이 아닌 좀 더 강렬한 패턴을 줬습니다. 대형 평수기 때문에 수납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공간에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또 신발장이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별도의 수납장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 포인트가 좀 고민이 많았던 현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주하는 공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90도로 한번 꺾었을 때 딱 보이는 그 부분이에요.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장을 길게 만들어 줬는데요. 수납은 말 그대로 잔짐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요즘 주거 인테리어에서 이런 조경, 그림, 조형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고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간을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입할 때 90도마다 꺾일 때, 그거는 내가 시야각이 완벽하게 반대로 틀어졌을 때 보이는 장면, 이런 것들이 현관에서 꺾여서 첫 번째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조경 면적이 있고요. 다시 한번 서재 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아내분께서 지금 작업실 겸 개인 방으로 쓰시는 부분이 또 있고, 쭉 들어가서 다시 한번 90도로 딱 꺾었을 때 보이는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어 했던 주방 공간이 잘 보이는 공간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마다 꺾이는 부분, 그리고 그 동선의 끝부분에 보이는 장면을 굉장히 강렬하고 좋은 이미지를 넣어서 좀 더 공간이 풍성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연출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용부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주방 쪽을 한번 설명드려 볼 거예요. 고객님께서 은퇴 후에 그 장성한 자녀분들 그리고 손주분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길 희망하셨어요. 이 기존 평면도를 살펴보면 일자형 주방, 그리고 거실부에 딸려있는 작은 방, 아마 이 작은 방을 서재로 사용할 수 있게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설계하는 이 집은 주상복합의 대부분이 비내력 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변경이 굉장히 자유로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좀 큰 공용부를 한눈에 읽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시작했거든요. 기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에다가 식탁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서 소파 배치가 좀 어려웠던 게 좀 단점이었던 현장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 좀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런 레이아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원베일리 현장에서 아일랜드 앞에 소파,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식탁 자리를 배치하는 거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뷰가 좋고 채광이 잘 들어오고 앉았을 때 좀 오랜 시간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공간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창 앞으로 식탁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에 아일랜드를 크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소파를 두고 그 앞에 부분에 TVR 부분을 둬서 충분히 이 시야각을 확보한 거죠. 그러면은 좀 자세히 주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지금 패브릭 중문 있는 위치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작은 공간에 창고 같은 곳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실외기실이 들어있습니다. 대형 평수기 때문에 실외기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고, 지금 이 뒷부분에 실외기실이 있는데요. 그 앞 공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 개념? 혹은 보기 싫은 짐, 청소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잔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일랜드를 쓸 때 사용하기 좋은 카트를 둘 수도 있겠죠. 일반 도어가 아닌 약간 투시성이 있는 형태의 유리 중문을 뒀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단아하고 우드가 포인트 계열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패브릭 계열의 중문을 시공을 해줬어요. 이 패브릭 유리라는 거는 유리 두 장 사이에 아주 얇은 패브릭 종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니즈를 몇 가지를 딱 집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싱크볼은 2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전면부, 후면부 각기 사이즈가 다른 용도의 싱크볼을 두고요. 그리고 컵 세척기를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컵을 올려놓고 누르게 되면 이 밑에 쪽에서 물이 분사돼서 나오면서 컵을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근데 큰 비용이 들진 않아요. 이 타공 위치나 이런 걸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또 냉장고를 4대를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뒤쪽으로 보이는 키 큰 장열을 쭉 배치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 평면도에서는 냉장고 깊이만큼 좀 더 가까운 위치에 벽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비내력 벽이기 때문에 벽을 70cm 정도 후퇴시킨 거죠. 그래서 더 넓은 공용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고, 벽이 후퇴됨으로써 방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 거주 인원이 2분이세요. 가족분들이 놀러 왔을 때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그 작은 방은 아내분께서 혼자 사용하시는 옷을 보관하는 공간, 미술을 젊었을 때부터 하신 분이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 개념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방 2개를 오히려 합쳐서 더 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70cm가 줄어드는 정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큰 공용부를 만드는데 집중했던 거죠. 아내분께서 저한테 이제 장난스럽게,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무슨 요리를 하겠어, 이제 밀키트나 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자꾸 장난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용부에서는 대부분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반조리 음식을 다시 가열하는 행위에 집중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뒤에 동선 뒤로 돌아가면 세탁 공간과 보조 주방 개념, 그리고 가전 수납장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나 후열장, 그리고 뒤에 보조 주방까지 기획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조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편리한 동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일랜드 많이 보여드린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대리석을 통으로 감싸는 아일랜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는 통으로 감싸고 하부에 나무로 된 이제 우드 띠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드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이 아일랜드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줬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TV월과 식탁 위치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소파와 TV 그리고 식탁 위치를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보통 인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권장거리가 내 눈이 있는 곳에서 TV까지를 대략적으로 3m 정도를 잡으라고 해요. 근데 이 공간은 좀 큰 평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이 시야에서 TV까지의 거리가
약 4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 뒤까지도 80cm 공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뒤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앞쪽으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식탁 위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의 뷰가 잘 보이고 채광이 가장 잘 들어온 면에 있어요. 이 집이 채광이 얼마나 좋냐면 지금 저 빼고 다 반팔 입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채광이 좋아서 난방 효율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의 장점이겠죠. 그리고 TBR 쪽을 좀 설명드릴 건데, 왼편으로 보이는 장들은 사실 저 속에 기둥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근데 기둥과 가구를 한꺼번에 엮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TBR을 좀 형상화해서 만든 거죠. 여기를 기획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옮겼어요. 그래서 TBR 면이 굉장히 크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따라가는 이 대리석 패턴의 타일이 그 문 옆쪽으로 딱 부딪혀서 마감 지어질 수 있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TBR 밑에 쪽에서 뻗어나오는 대리석 같은 걸 간혹 디자인을 할 때 보면은 측면이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공간적 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벽을 타고 돌아서 문 옆에서 딱 마감 짓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이 서재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을 설명드려 볼게요. 남편분께서 사용하실 서재예요. 이 공간이 어떻게 기획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었어요. 은퇴 후에 취미로 그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이 공간을 기획을 했고요. 이 공간의 위치를 잡는데 작은 방으로 가는 공간에 어떻게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작지만 구성이 다 들어가 있는 서재를 기획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작지만 작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의 도어를 투명 유리로 만들어 놓고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선반 부분도 거실부가 오히려 보이게 만들어서 공간감이 훨씬 더 확장되게 만드는 걸 포인트로 잡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작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입주하고 인도 미팅을 한번 했는데 오늘 촬영날 오니까 되게 큰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 그림 그리신다고 그러셨는데 디지털 페인팅을 기획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인 화장실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보통 저희가 영상에서 화장실을 카메라 잡기가 어려워서 잘 촬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촬영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큰 평수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공간을 구분하는 세면대와 욕조, 그리고 욕조와 샤워 구분되는 부분을 타일 파티션을 기획을 해서 좀 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그 키워드 중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두 가지 정도를 화장실에 적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욕조에서 일어날 때 내가 서서 씻을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로 들어오는 동선 앞에 있는 조명 하나를 센서 딩으로 기획을 했어요. 저도 좀 잘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분과 아내분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는데 이 스위치를 불을 켜는 행위 자체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미안 아파트 가면은 센서 조명 같은 거를 예전에 많이 기획을 했었거든요. 이 집이 큰 평수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화장대 앞쪽에다가 센서 등을 하나 해줘라. 그래서 센서를 딱 달면은 너무 못생겼으니까 거기도 히든 센서를 하나 더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성에 더 치중된 디자인도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촬영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여기 고객님들이 저희 아버지하고 장모님하고 연령대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60대 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연로하신 느낌이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고 저희 장모님도 비슷하고요. 그런 거를 제가 인지하게 된 게 그 김미경 강사님 강의를 좀 보면서 본인 나이에 빼기 17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연세가 지금 60대 후반이 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신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세컨 라이프를 준비해라 하는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 이 현장 우리 고객님들도 그러신 상황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은 이미 장성을 해서 손주들이 생기셨고 사회적으로 부를 이루시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는데 뭘 할까? 그럼 내가 그동안 못 해왔던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기획하시고, 그게 우리 고객님한테는 그림이었던 것 같고 또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이를 들어서 내 몸이 더 불편해졌을 때를 미리 기획한 화장실에서 봤던 손잡이 같은 것들 기획을 하시고, 조명 계획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센서 등을 활용해서 굳이 스위치를 켜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디자인을 했던 게 좀 인상 깊었고요. 이렇게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고객님들한테 감사 인사 전하고, 이 현장을 잘 만들어준 우리 김은하 디자이너와 안성범 소장님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